네, 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저희 아침엔 투자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도 저희 씩씩하게 열어볼게요. 저는 허지웅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오늘은 2차 전지가 좋습니다. 네. 미국에서 중국산 ESS 못 들어와. 나가. 나가? 있는 것도 나가? 아니 스탑. 못 들어와 이렇게 느낌으로. 하면서 이제 국산 이제 K ESS가 이제 K자 붙으면 다 좋아요. 네. 이제는 진행자들도 미국 진출, 그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해야 돼요? 다들 이제 도은 씨는? 미국에서 저는 이미 하고 있어요. 하고 요새. 있어요? 듀오링고? 아니 그냥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만의 방법으로 성문 종합 영어? 맨투맨 네, 맨투맨. 맨투맨 알아요? 아, 들어봤어요. 맨투맨 가지고 예. 아이마이 미마이부터 좀 아, 시작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예, 문법이 참 중요한데 문법조차 마련되지 않아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미는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요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슈와 함께 오른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네. 이제 우리나라의 그 ESS 쪽에 있어서의 모멘텀을 조금 더 불붙여주는 그 이슈가 함께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좀 반도체들도 좀 버티고 네. 2차 전지 상승을 해서 좀 미국 시장 대비해서 좋나 싶었는데 지금은 조금 힘이 빠져서 약보합권으로 밀려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주들이 요즘 굉장히 좋죠. 올라가야죠. 오늘도 바이오 네. 강세 보이면서 0.9% 가까이 오르면서 116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요즘에 보면은 시장이 딱 열리고 나서의 한 1시간 정도는 네. 계속 변동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변동성에서 사실 저가 매수 하고 싶은 종목들은 네. 좀 또 재빠르게 저가 매수를 그렇죠. 하면 네. 단기 트레이딩도 가능하지만 이게 또 단타라는 게 예술적으로 좀 매도를 해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술이죠. 매수도 중요하지만 네. 매도를 못하면은 도루묵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졸지 마시고 지금 방금 저희 뭐 중간 음악 졸리다라고 하는데 네. 그럴 때 그런 음악을 듣고서도 정신 바짝 차리셔서 열심히 원화채굴 또 주식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3월부터는 바빠요. 좀 비트감 있는 클럽 음악으로도 한번 준비를 둠칫둠칫으로 여쭤보도록 아니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꾸 막 뭔가 뭐 팔아야 될 것 같고 사야 될 것 같고 눌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안 돼요. 좀 그래서 차분하게 여러분들의 일단 지금 너무 떠 있는 마음을 맞아. 조금 눌러드리기 네. 위해서 차분한 음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네. 또 시장이 참 안 좋을 때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나마 오늘은 보합권, 또 코스닥은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네. 오늘 좀 밝게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뉴페이스죠. 우리 김종문 PB 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남금융센터. 맞아요. 네. 강남 네. 중에서 어느 지역 계시는 거예요? 강남역 3번 출구에 완전 네, 센터 가까이 있습니다. 정말 그 강남역. 제가 그 영어 공부 아까 얘기했잖아요. 파고다. 강남역 YBM. 10번 출구, 9번 출구 그쪽에 학원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도 있나? 아마 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다닌 지가 한 20년 된 것 같아가지고 네, 한번 오세요. 그렇습니다. 강남금융센터에서 또 저희 아침엔 투자를 위해서 열심히 와주셨던 네. 우리 PB 부장님 김종문 PB 부장 PB 중에서도 부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일 왕대빵 아닙니다. 그냥 네. 같은 걸로 봐주시면 되세요. 네. 뭐 같은 PB도 부장 그냥 뭐 과장 차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예, 그 중에서 부장이 최고죠. 감사합니다. 네. 자, 거의 깡패야. 그냥 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감사합니다. 최고라고 네. 안 하면은 뭐 때릴 것 최고가 같은 되겠습니다. 그런 네. 느낌. 우리 김종문 부장님과 함께 할 텐데 잠깐 저희가 또 이야기 나누기 전에 보니까 반포 이번에 하는 오프라인 세미나 벌써 이미 100분 넘어가지고 넘어서요. 저희가 너무 아쉽게도 더 이상은 받지 못한다면서요. 솔드아웃이고요. 네. 문 닫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반포로 가고 싶었는데 네. 못 갔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차 타고 혹은 이제 대중교통 이용해서 그렇죠. 네. 안산으로 한번 좀 내려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또 채권 투자는 온라인에서 온라인에서 이건 채권 온라인부터. 투자도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맞아요. 해주셨는데 이건 다행히도 여러분 문 안 닫아도 돼요. 저희가 좌석이 없어요 여기는 온라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유튜브 채권 세미나부터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주식이 이렇게 불장일 때 나는 조금 더 한 발 앞서가겠다. 네. 채권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에서 함께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전국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세미나, 유튜브 세미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권 투자 지금은 이자가 답이다라는 주제로 2월 25일 수요일
오후 3시입니다. 우리 채권 여신이죠. 구혜영 차장님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미리 신청하시고요. 특히나 이 채권에 대한 이해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브라질 채권, 요즘에 이제 채권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일단은 신청해 주시고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신청해 주신 분들께 저희가 그날 링크를 오픈해 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고 먼저 선점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프라인 세미나는 안산에서 열리는데요. 저희가 이제 반포 세미나는 아쉽게도 제한된 네. 그 좌석이 100분도 지금 사실 그렇죠. 꽉 차요. 조금 걱정되긴 네. 하는데 이제 조금은 서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멀 수도 있는데 안산 뭐 한 1시간 반이면 가잖아요. 그렇죠. 예, 네. 여러분들 안산으로 한번 떠나고 보시기 바랍니다. 2월 25일 수요일 오후 3시에 안산 WM 센터에서 우리 오태호 대리 박지훈 부장 두 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뭘 가지고 기다리고 있냐? 최근에 이제 고점에서 변동성이 있는 국내 증시, 아 이거 뭐 사야 되지? 아 맞아요. 이거 팔아야 되나? 이런 네. 고민하실 거잖아요. 그런 포트폴리오 상담도 해드리고 앞으로 투자가 괜찮은 유망 종목에 대해서도 속 시원하게 공개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 참여 신청하셔야지 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맞습니다. 가시면 안 돼요. 꼭 참여 신청하시면 저희 박지훈 부장님이 전화로 해피콜 해드릴 거예요. 오실 건가요? 아 그럼 몇 번 타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피콜 해드릴 거니까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해피콜 진짜 홈쇼핑에서 오랜만에 들어보는 그럼 뭐라고 해피콜. 그래야 되지? 해피콜 맞죠? 해피콜이지 뭐 뭐. 피드백 전화라고 예. 저희가 그쵸, 또 그쵸.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진짜 고민되는 종목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안산으로 가자. 안산으로 오면은 산다 안 산다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와주시길. 와. 짜내느라고 힘듭니다. 이런 거 안산을 GPT한테 그렇게. 물어봐도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체 불가. 요새 뭐 AI 소프트웨어 대체된다고 난리 났잖아요. 우리 허재무 앵커는 네. 대체가 안 된다. 거기 저도 좀 낑겨서 가도록 여러분 하겠습니다. 함께 가도록 합니다. 또 대체가 안 되는 분이 있죠? 네. 우리 김종문 부장님.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픈이 너무 길었죠. 아유, 아닙니다. 너무 죄송해요. 재밌었습니다. 만담 한번 시작하면 끝낼 네. 줄을 몰라. 맞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정말 반도체 대형 좀 많이 빠져가지고 걱정했을 때 맞습니다. 그때 샀어야 됐어요. 맞습니다. 너무 네. 좋은 진짜. 기회라고도 우리 맞아요. 말씀 네. 나눴었죠. 맞아요. 네, 내리면 좋은 기회. 아. 네. 그때가 정말 네. 또 살 수 없었던 우리가 네. 갈 수 없었던 저점이었는데 그때부터 우리 부장님은 어떻게 꾸준히 계속 우리 고객분들에게도 모아가는 네. 그런 전략 말씀해 주신다면 여전히 그렇고 오늘도 그럴지 오늘도? 오늘도요? 네. 네. 오늘 지금 순간도 네. 개인적으로는 뭐 여기에서 조금 더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크게 봤을 때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기업 이익이나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는 충분히 지금 가격도 비싸지 않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한 30% 정도 가격은 올랐는데 그러니까요. 갑자기 지금 네. SK하이닉스 주가가 막 2%까지 맞아요. 올라가는데요. 네. 왜 이러죠? 아니 뭐 김종문 부장님 영향이 김종문 영향인가요? 효과라고 저희가 좀 명칭을 드리고 싶은데 네. 지난 방송이 우리 부장님께서 언제 나오셨죠? 1월 20일 정도. 20일 정도. 네. 한달 정도. 그러면은 네. 꽤 됐네요. 또 한 달 안에 우리가 연휴도 지나가고 맞아요. 벌써 네. 2월이 끝나가는데 네.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제 저희가 그런 네. 얘기를 했어요. 지금 목표치가 거의 네. 시가처럼 변하고 있다. 아, 맞아요.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애널분들이 연구원분들이 바빠. 올리고 맞습니다. 있고 네. 레포트 상향인데 제가 보니까 지금 미래셋 쪽인가요? 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185조 원. 원래 한 150조, 160조 그렇죠.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갔었잖아요. 올해 초반에는 120조 많으면 뭐 맞습니다. 130조 뭐 네. 이렇게 얘기를 지난번에 나와서 했었는데. 120조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작년이 47조거든요. 4배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보면은 185조가 너무 좋겠다. 너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네. 이거 과열이다. 그렇죠. 너무 뜨거워서 만지면 내가 다치겠다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처음부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업의 가치도와 주식이라는 거는 기업의 가치와 기업의 이익과 성장의 함수인데 그 기업의 이익을 방금 말씀 주셨지만 미래에서는 185조, 네. 지난주에 모건 스탠리는 한 179조, 음. 삼성전자 기준으로 245조까지도 목표치가 굉장히 올라왔어요. 네. 근데 이 정도 수준에 맞춰서 이익 대비 주가도 그러면 과연 그만큼 올랐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핵심이 될 수 있는데 주가는 이익이 성장한 만큼 올라가지도 않았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글로벌 유수의 기업들 대비해서 그 기업들도 당연히 피크아웃의 이슈도 있을 거고 그다음 가격에 대한 변동도 있을 건데 그러면 그 기업의 주가 대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는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냐 네. 그 부분을 오늘 한번 좀 깊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과열은 일단 아니다.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고. 네. 근데 지금 이제 주가도 사실 되게 가파르게 오르는데 네.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올라가거든요. 맞아요. 이 속도를 봤을 때는 괴리가 어떻다고 보세요? 네, 말씀드렸듯이 가격은 지난번 아까 숫자 말씀 주셨듯이 하이닉스가 한 73만 원 정도, 네. 삼성전자가 그때 당시 한 14만 원대 정도 가격이었는데 지금 한 30% 정도 올라왔죠. 근데 반면에 말씀 주셨듯이 120조가 179조가 되었고 삼성전자 기준으로 140조가 245조가 되었고 네. 이익 기준은 50% 넘게 올랐습니다. 50% 수준으로. 그러면 주가가 이 정도는 올라가줘야 그 네. 이익만큼 정도는 최소한 올라가줘야 적정하다 할 수 있는데 네. 그 주가가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음. 우리 주식 가격만 놓고 봤을 때 네. 그렇게 본다면은 너무 지금 가격만 보면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투자의 대가들도 한몫소리를 하는 거는 주가는 기업 이익과 성장의 함수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고 그 뭐 가격이 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점은 계속 높아갈 걸로 보여지고 있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충분히 지금 가격도 설명이 되는 가격이고 어떤 논리를 가지고 말씀 주시는 분 다 존중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갈 길은 멀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목표가 계속 올리고 있다는 맞아요. 얘기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SK증권의 한동희 애널리스트가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30만 원 30만 원? 으로 또 제시를 했고 SK하이닉스는 지금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한번 볼까요? 지금 가장 150만 닉스 얘기가 160만 원. 60만까지 예, 우리 나왔어요? 한동희 애널리스트가 아. 항상 되게 엄청 강하게 먼저 좀 네. 선두 주자에 나서고 있는 애널리스트거든요. 160만 원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네. 우리 부장님은 두 종목에 대한 목표 주가를 뭐 어느 정도에 대해서 좀 잡고 계십니까? 보통 애널리스트 분들은 6개월, 1년 정도의 목표가를 네.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사실 저희 PB는 6개월, 1년, 3개월, 한 달, 두 달의 투자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1년, 2년, 3년의 장기간의 투자 시계를 네. 가지고 목표가를 나름대로 설정을 해두고 네.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그 수준을 오늘 좀 더 깊게 말씀 나누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로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부장님? 일단 뭐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지난 시간에 있었던 것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복기를 한번 네, 하죠. 복기를 한번 네. 하는데 최근에 그런 지난 시간에 있었던 부분들의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였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렇게 하면서 지금 한 15조 정도 하이닉스 삼성전자 외국인이 팔았어요. 반면에 그 물량을 누가 받았냐? 당연히 개인이 받았겠죠. 그 개인이 어떤 자금들이 있어서 받았을까에 대한 부분이 지난번에 방송했었던 그 내용이었는데 네. 그거 간단히 한번 복습 한번 하고 들어가도록 좋습니다. 할까요? 좋습니다. 네. 우리가 한 달이면 또 까먹을 수 있어요. 맞아요. 저는 네. 어제부터 가물가물하죠. 저도 방송 준비하면서 한 번 더 네. 짚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올해 시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 앞으로도 시행될 건데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서 네. 짚어볼까요? 네. 그래서 배당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주식이 1년간에 이제 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비용 낼 걸 다 내고 나서 마지막에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부분을 말하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5% 배당이 있었다. 그러면 보통 최고 세율 구간에 있는 소득 있으신 분들의 의미 있는 분들의 배당은 세후로는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오너 입장에서는 법인세도 한 20% 넘게 내고 거기다가 세금 낸 것 중에서도 배당으로 돌려받을 때 또 거기에 세금을 소득으로 배당소득으로 절반 세금 내버리니까 실제로는 거의 뭐 10이라는 이익을 벌었다 하더라도 가져가는 거는 3이치 안 되는 네, 3밖에 안 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네. 됐겠죠. 그래서 배당소득을 해서 정부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시행을 하고 이거는 일반 기업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기업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 일단은 향후로도 계속 할 것 같긴 하지만 3년 정도만 일단 한시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일까라고 보면 배당에 대해서 어쨌든 이런 화면에 나오듯이 배당을 좀 더 긍정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동일하게 유지를 하거나 배당 수준을 아니면 배당률이 좀 더 올라가거나 했을 경우에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데 실제로 배당소득 뭐 한 중간값으로 해서 한 25% 정도 분리과세 세율이 된다고 하면 네. 5% 배당을 주는 기업이 약 3.75% 세후로 가져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기예금으로 환산해서 생각해 보면 약 7.5%에 해당하는
큰 수익률이 되는 굉장히 높은 거죠.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배당 소득에 대해서 유인을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될 수 있고 이 부분이 단순히 그냥 배당만 늘려준다. 그래서 주식이 좋을 거다가 아니라 큰 우리나라의 자금들이 머니가 크게 무브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었냐? 첫 번째로는 예금 자금들이 옮겨올 수 있다. 왜? 예금이 2, 3% 예금 받아봐야 세금 내고 나면 1.5%. 거기다가 뭐 의료보험료까지 다 내고 나면 그거보다 더 훨씬 못하죠. 그러면 거의 이자가 없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인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의 뭐 증권주라든지 보험주라든지 금융주 그리고 배당을 많이 주는 네. 기업들 쪽으로 삼성전자 쪽으로만 옮겨간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전체의 한 20%, 30%만 올라가다 하더라도 약 한 100조 원 이상의 자금이 옮겨올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또 부자들의 자금들 고민을 해보면 우리 자산가들이 주식을 사야 우리 주식 증시에 부양 효과가 있을 거니까 네. 그 부자들의 전망치를 보면 부동산 비중들은 점차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역시나 부자들이 보는 단기와 중장기 그 고수익 투자 예상치를 놓고 봤을 때는 주식이 압도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훨씬 26년도에 더 많은 비중의 수익이 고수익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자료 화면을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봤을 때 주식과 관련해서는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 그리고 역시나 예적금과 관련해서도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게 부자들의 움직임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네. 예적금도 같이 늘어나네요. 여기 보시면 예적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늘어나는데 예적금 비중은 늘어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다른 주식에 다른 자산들의 비중이 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투자에 대한 비중에 네. 대한 부분은 주식에 대한 비중은 더 늘어나고 있는 늘어난다.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네. 네, 이 부분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시는 게 네. 확인이 되실 거세요. 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증시에는 계속 유동성의 풍부함, 지금도 사실 굉장히 그렇죠. 네. 대기 고객 자금도 많고. 예탁금 뭐 난리 났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신용융자 자금도 늘어나서 그렇죠, 그게 좀 맞습니다. 부정적으로 좀 걱정되기는 하지만 네. 돈이 많아지는데 여기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된다라고 되고, 한다면 네. 뭐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 그리고 거기에 발생하는 또 배당이 다시 한번 재투자되고 하는 네, 그 선순환이 네. 앞으로 우리 증시를 좀 이렇게 탄탄하게 떠받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당연합니다. 그렇게 보는 부분도 있고 제가 최근에 이제 또 지방의 법인들 이제 상장하지 않은 법인들 네. 자산 꽤 있으신 그런 법인들도 미팅을 하러 다니고 있는데 네. 실제 뭐 1월 달에도 미팅을 하고 2월 달에도 미팅을 했는데 실제 법인의 고유 계정의 일정 부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조금 편입을 해주시는 회장님들도 계시기도 하시고 법인에서도 예. 네, 법인 자금 고유 계정도 사실은 어떤 산업이 있으면 성장이 나오고 그렇죠. 그 자산들을 만들어내서 그 이익을 만들어내고 해야 되는 게 법인의 이유인데 그 자금들 자체가 사실은 은행 예금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시장이 올라가는 것, 뭐 재료값 올라가는 것도 반응을 못하고 네. 판에 대한 불안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자산들을 실제 우리 증시와 관련된 자산들, 증시에 관련된 부분들이 앞서 우리 말씀 나눴지만 체력이 탄탄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나라 기업의 이익의 일정 부분 차지하고 있고 그게 뭐 계절적인 수요라든지 아니면은 시기마다 사이클을 타겠냐 작은 파동으로는 타지만 큰 사이클로 봤을 때는 이게 우상향하고 있는 사이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말씀을 좀 나누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부장님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책 기대감 그리고 지금 3차 상법이 법서위를 통과를 한 거죠. 오늘 24일에 뭐 결정이 된다라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 네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우리 주가는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어느 정도 됐을까가 좀 궁금하긴 해요. 주가에? 네, 네. 왜냐하면 대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대만의 수준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정도 올라왔으면 그래도 많이 단기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또 네. 불안감이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 부분도 역시 화면을 잠깐 네. 말씀드릴까요? 지난번 방송에 일단 정리했던 부분들인데 실제 어느 정도 올라왔냐 놓고 봤을 때 기업의 이익이 늘어난 것보다도 오히려 주가는 덜 올랐다는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대만 증시에서 우리보다 앞서서 한 3년 정도 논의를 거쳐서 2018년도에 시행이 되었었던 대만 증시를 놓고 보면 지금은 지난달 방송 때보다 주가가 더 올라왔습니다. 네, 계속 말씀해 주시고요. 네네. 더 올라왔는데, 실제 TSMC의 그 주가는 지금 한 370불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네. 그리고,
대만의 가권 지수는 약 3만 지수를 넘었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당시 대비해서 보면 TSMC는 약 10배가 올라왔고요. 대만 가권 지수는 3배 이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말인즉슨 아직까지 우리나라 증시가 물론 TSMC가 정말 이익을 많이 내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도 이익을 더 많이 내고 있고 이 정도 주가 상승이 나왔다면 저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을 드릴 건데 네.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할 자료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최상위권 네. 영업이익은 결국에는 반도체 AI 관련한 기업들이 지금 그렇죠.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것과 네, 저희가 우리나라 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우리 말씀 나왔던 245조 원이 그리고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180조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글로벌 1등 기업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이번 방송 때 한번 해와봤습니다. 지금 나중에 2부에서는 좀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먼저 우리 빅테크 기업 하면은 뭐 탑7 기업, 애플, 엔비디아부터 애플, 구글 이제 시총 순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네. 그리고 테슬라 다음에 삼성전자, 마이크론, 하이닉스 아직도 마이크론이 조금 더 비쌉니다. 네, 삼성 거의 비싼 가격입니다. 네. 하이닉스와. 근데 그 뒤에 시가총액 옆에 보면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면 뭐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1등인 시가총액이 거의 지금 6천조까지 가 있는 네. 엔비디아의 영업이익은 보시면 1,480억 불. 네. 80억 불. 달러로. 네, 달러로. 그렇게 보면 200조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 그 밑에 우리 삼성전자 보면 170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요 지금. 이겨요. 어. 근데 주가 수준 한번 보시죠.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항상 저거 볼 때마다 네. 와 우리는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네. 한참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맞습니다. 네. 네. 전년도 비교했었을 때는 우리나라가 주가를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아 네. 보이지만 이익의 질적인 이익의 성장 측면에서는 주가가 올라간 속도를 못 따라잡았다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한국이잖아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대만에 있는 TSMC는요? 물론 TSMC도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네. 최근에 우리 TSMC의 예전에 반도체 회사들이 줄 서서 우리 반도체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앞에 와서 우리 제발 반도체 좀 팔아주세요. 그렇죠. 그건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각국에 있는 정부들도 서버가 필요한 국가에서도 메모리 반도체의 품귀 현상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메모리 반도체의 품귀 현상이 1, 2년 하고 끝날 것이냐라고 본다면 지난주에 역시 가지고 왔던 네. 이 데이터 자료, 네,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려보면 네. 연간 데이터가 매년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고 소모하는 데이터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데이터의 단위가 뭐 제일 처음에는 비트, 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그리고 테라바이트에 이제 100만 배를 하게 되면 제타바이트라는 단위가 나오는데 이 제타바이트의 단위가 우리 인류가 소모하고 있는 매년 데이터의 생산량인데 이거는 뭐 사라지는 데이터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냥 우리 사진 찍고 버리는 데이터들 그런 데이터도 있을 거고 어쨌든 그런 데이터들이 생산이 되고 저장이 되고 전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생산되는 데이터 양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20-30%씩 매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장을 해주는데 제가 지난번 방송 때 말씀드렸듯이 2022년도의 방송 때 나와서 이 자료를 역시 들고 나와서 우리 빅테크 기업 쪽으로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죠. 그리고 투자를 할 때 웬만하면 여러 기업들이 아니라 글로벌 1, 2등 기업들에 투자를 하시죠. 그게 이제 우리 빅테크 기업이 되었고 역시나 지금 상승도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3년에서 4년 정도가 지나면 그러니까 전 3년, 4년 전 대비해서 데이터 소모량이 2배씩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약 10년이 되어버리면 이게 1차 함수가 아니라 2차 함수로 전년 동기 대비 복리의 성장이기 때문에 약 10년 정도가 되어버리면 거의 10배, 9배가 성장을 해버립니다. 데이터의 소모량이. 그럼 지금 소모량이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데이터가 필요한 양이 10배가 필요해버리면 네. 매출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만큼 또 성장을 해주는 거겠죠. 약 5배의 매출과 이익은 전체 매출 이익은 성장을 해준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익률이 조금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총 양 자체가 그렇죠. 5년이 지났을 때, 10년이 지났을 때, 10년 동안, 11년 동안 약 10배가 성장을 해주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빅테크에 대한 IT 기업에 대한 투자를 가져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정말 지금 현재 상황들을 잘 분석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6개월, 1년 단순히 1, 2년 정도, 6개월 정도만 보고 투자를 하셨다가는 큰 줄기를 놓칠 수가 있고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있었던 그런 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조정기에
누군가는 주식을 못 기다려서 파는 사람은 있었겠지만 어떤 누군가는 이런 기업들을 꾸준히 사모을 수 있는 훌륭한 근거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말씀을 조금 이 드려보면서 자료를 사실 뭐 최근 자료가 아니고 이거를 2022년부터 똑같은 그렇죠. 자료를 두고 가지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드렸고 이번에 방송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했는데 이 상승 속도는 여전히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작년 이맘때 그러니까. 예, 알고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칩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를 생각을 했다면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와 그때 당시에 SK하이닉스를 우리 되게 무시했어요. 답답하다고 제가 늘 뭐야 이거 어. 4만 전자 장난해 이러면서 조롱하고. 예. 제가 22년도에 1년 내도록 이쪽 계속 노래만 불렀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시장에서 관심이 없으니까 이거 욕을 갈 수가 많이 없잖아요, 듣고 주가가. 청학동 사람이냐 왜 맨날 그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우리 돈을 관리하는 거라는 거 한다고 하면 우리 정말 엄청 소중한 자금이잖아요. 네. 맞아요. 부만을 쫓는 거는 나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소중한 자금을 잘 관리하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시간의 인고의 시간들도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꾸지람도 듣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 방송했었던 진행자분과는 지금도 너무 친하게 지내면서 아, 그분은 서로 그때 사셨구나. 뭐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근데 매우 막역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맞아요. 우리가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네. 이런 굵직한 종목들의 주가 음. 상승이 나타날 때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은 수익을 내셨겠지만 네. 정말 오랜 기간 그 종목들을 꾸준히 매집을 했거나 아니면 들고 있었던 자산가분들이 돈을 정말 많이 벌었다라는 뉴스 기사 많이들 보셨을 네.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하죠. 우리는 네. 엉덩이가 너무 가벼웠던 우리 그리고 이 큰 줄기를 보지 못했던 우리의 시각. 근데 우리 부장님께서 지금 네. 말씀하시는 거는 이건 단순하게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1년 사이에 많이 올랐다고 해서 네. 3개월, 6개월에 끝날 상황은 아니다. 아니다. TSMC 주가를 한 번 더 보셔라. 음. 네. 그리고 그 TSMC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 돈을 잘 버냐라고 봤을 때 좀 이따가 같이 말씀드릴게요. 방금 보여드렸던 자료에도 있는데 네. 같이 또 말씀을 계속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 이제 다음 장표가 이제 글로벌 1등 기업 밸류에이션 점검 장표가 좀 네. 있어가지고 그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이제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우리 여도은 씨가 우리 여도은 앵커가 진행하는 왜요? 월모부를 저는 그걸 보면서 일어나요. 저는. 아침에 기분이 좋지 않아. 예. 그쵸. 매일 아침에 여도운 얼굴 보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여러분. 보세요. 다 다를 거예요. 그걸 보면서 보시면. 일어나긴 네. 하는데 이게 뭐 미장이 사실 요즘에 우리보다 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지부진하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미장에서 안 좋은 뭐 급락이 나와도 아니면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오늘 우리 지금 코스피 코스닥은 어제 그 미국 상황과는 좀 느낌이 많이 다르지 않아요? 미국 뭐 1% 넘게 빠졌는데 빠졌어? 하는 그런 콧방귀 끼듯이 오늘 2차 전지랑 지금 만도지 어머나 SK하이닉스 지금 4% 오늘 약간 삼성전자 20만 원 터치하고 그러니까요. SK하이닉스 100만 원 한번 네, 보겠는데요? 우리도 지금 절대값이 좀 가격이 이거- 올라갔기 때문에 움직이는 이거 오늘 폭 되게 보면 역사적인 순간인데요. 그러게요. 그런 날 또 이 얘기를 준비를 맞습니다. 해주셔가지고 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 미장과 우리는 좀 체력이 달라졌나 아니면 아예 뭐 좀 상관이 없나 싶긴 하지만 역시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쭉 갈 수 있는 건 고객사들인 글로벌 빅테크들이 저는 자기적으로 좀 우상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 밸류에이션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같이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 말씀을 그 역사적으로도 봤을 때 그 기업이 과연 어땠는지 예전으로 잠깐 돌아가서 22년도에 나왔을 때 그 장표 잠깐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그러면 이 장표를 가지고 똑같은 논리로 빅테크 기업 쪽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한 1, 2년 정도 주가의 조정기였습니다. 네. 조정기인데 과연 이익이 줄어들면서 구조적으로 빠지는 거냐 아니면 이익은 늘어나는데 주가만 하락했었던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역시 데이터는 이렇게 성장을 해왔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글로벌 1등 기업들 몇 가지 기업들을 제가 가져와서 비교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게 화면에 글자에 좀 가려져 있는데 제일 좌측은 18년도부터 제일 우측으로 갈수록 22년도가 되는데 얘는 PER입니다. 네. 네, PER이라고 하면 기업의 이제 이익 대비 주가의 가치겠죠. 주가의 가치인데 막대가 높을수록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 그때 주가가 많이 내려가면서 이익 수준은 꾸준히 성장했기 때문에 이 막대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갈 때는 굉장히 낮아지는 게 보일 거예요.
네, 이 보인다고 하는 이 낮아지는 이 부분들 자체가 밸류에이션이 예를 들어서 메타 같은 경우는 15배까지 떨어졌었고 아마존도 거의 뭐 80배까지 갔던 게 50배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100배 가까이 갔었던 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약 25배, 25배 그리고 그 관련된 그 2차의 뭐 넷플릭스 같은 기업도 100배까지 갔던 게 약 16배까지 내려오면서 굉장히 저평가를 보여줬었죠. 이 여기에서 나왔었던 핵심적인 얘기는 22년 대비 23년도에 여기 역시 PER 배수인데 막대가 크기가 내려갔다. 그만큼 이익은 늘어났다는 네. 이야기 반증이 되겠고 이때 당시에 평균표가 23에서 17 정도로 예상치가 내려갔을 때 이거는 이익은 약 30%가 성장한다는 얘기가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23년도부터 주가는 잘 아시죠? 우리 엔비디아 주가만 보더라도 23년도부터 이렇게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약 50% 이상의 매년 폭발적인 이익의 상승이 나왔던 만큼 주가 수준도 거의 30불에서 한 지금 거의 200불에 육박한 수준까지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래서 이런 상승이 나왔을 때도 엔비디아가 과연 비싸냐 싸냐에 대한 얘기들이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비싸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비싸지 않은데 굳이 우리가 자금을 운용하는데 여러 주식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있다면 비교해가지고 이 비중을 꾸준히 사모은 거는 오케이. 사대 지금 시점에서 가장 많이 싸 보이는 거 네. 이익이 압도적으로 많이 늘어난 기업들의 잠시 위치를 자금의 위치를 옮겨놓은 것도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예전에 삼성전자 주식이 그때 우리 방송 진행자였던 친한 형님께서 네. 물어요. 종문아, 김 부장, 나 이거 삼성전자 잠깐 팔까? 팔아도 될까? 나 도저히 못 기다리겠는데 다시 사실 수 있으면 파세요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못 사, 못 사. 네. 그래서 결국엔 팔긴 파셨고 네. 아, 그래요? 네, 다시 그리고, 사셨어요? 그래도 또 사시기도 아, 하시고 용기 있게. 하시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내 자금을 가지고 좋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네. 그 포트폴리오 안에서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우리 돈을 빌려준다 하더라도 아무나 돈을 주진 않잖아요. 그동안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지인들이 있으면 정말 신뢰 있고 그렇죠. 자산도 많고 근데 잠깐 급한가 보나 할 때 자금 잠깐 빌려줄 수는 있지만 그동안 뭐 이익이 막 적자도 냈다가 돈을 막 한 해도 돈을 못 벌었다가 잠깐만 반짝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가 이런 쪽에다가 돈을 쉽게 빌려주지도 못할 뿐더러 그쵸. 지금 이건 주식은 투자가 됩니다. 투자는 원래 못 받는 게 네. 받는 게 아니고 같이 주인이 되는 건데 같이 동업을 하면 안 되겠죠, 굳이. 네. 근데 우리 이쪽 산업은 빅테크 기업과 관련된 AI 핵심 산업들은 여러분들이 동업을 하셔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 네. 우리나라에 성장이 있는 기업들, 꾸준한 성장이 담보된 산업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확실한 그리고 우리 인류를 이끌어내는 우리 인류를 위한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는 너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을 한번 다시 드려봅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진짜 우리 도은 앵커가 얘기를 하시니까 100만 전자 언제 가냐? 보고 계시죠? 100만 닉슨 언제 가냐? 20만 전자 언제 가냐? 지금 뭐 여러분들도 같이 좀 지켜보시면서 지금 저희 약간 넥스트랑 그 현재 그냥 KRX 시세랑 조금 달라요. 네. 우리 넥스트 쪽에서는 99만 6천 원까지 올라갔고요. 지금 KRX 쪽에서는 아니구나. 똑같네요. 99만 6천 원. 4천 원을 남겨두고 있는 SK이닉스고요. 지금은 99만 원이고 네. 마치 홈쇼핑 하는 것 같네요. 자, 여러분 100만 원 되기 전에 막차입니다. 99만 원대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네요. 삼성전자는 현재 19만 6,500원, 20만 원을 약 3,500원 앞두고 있습니다. 뭐 이게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 20만 원, SK이닉스 100만 원,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이거는 중요한데. 그냥 과정일 네. 뿐이잖아요. 우리 그냥 지나가는 길이잖아요. 네. 부산 맞습니다. 내려가기 위해서 그 중간에 뭐 충청도 뭐 지나가는 대구, 것처럼 네. 대전 들리고 뭐 이런 그렇죠. 것처럼 맞습니다.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죠. 방향만 안 잃으면 되죠. 네, 네. 중요한 방향성만 잡으면 되는 건데. 근데 오늘 만약에 지금 진짜 100만 원 돌파하면은 네. 이젠 못 살 것 같다는 이젠- 생각이. 이젠 못 살 것 같은데 진짜. 그래도 사야 되나? 그래도 사야 되지 않을까요? 야. 그래요, 진짜. 그 이야기를 조금 있다가 네. 계속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저희 같은 분들이 또 계실까봐 네. 지금은 못 사겠다. 아니야, 지금이라도 가야 돼.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시죠? 채권부터 저희가 또 주식까지 네. 온오프라인 세미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바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자, 다시 채권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많이 가 계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또 채권 관심 있는 분들 저희 온라인으로 채권 이야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권 투자 지금은 이자가 답이다라는 주제로 2월 25일 수요일 오후 3시고요. 채권 여신 구혜영 차장님이 온라인에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과 만남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모든 분들을 위한 강좌지만 저희가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미리 신청을 해주시고요. 신청해주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지금 더보기란 클릭하셔가지고 채권 투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혹시 가능하면은 밑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실시간 주가 좀 띄워주시면 안 돼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 너무 도훈 씨 자, 우리 약간 올림픽 중계 같지 않아? 그러면 금메달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안산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런 고민. 삼성전자 내가 진짜 9만 원, 8만 원대도 못 샀는데 지금 19만 9,990원에 사도 되나요? 90원은 당연히 없죠. 저 호가성 상으로는. 안산에서는 이런 질문 여러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2월 25일 수요일에 오후 3시에 안산 WM 센터에서 열립니다. 요것도 이제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빨리 신청하셔야 돼요. 오태우 대리와 박지훈 부장이 함께 여러분께 투자 유망 종목 그리고 가셔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물어보셔야죠. 예, 물어보시고 나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꼼꼼하게 상담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 내용은 일단 지금 상황에서 20만 전자 100만 닉스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과정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주가가 정말 그리고 상승을 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려면 관련한 산업, 그 관련한 기업의 실적이 맞아요. 우리가 정말 예상하는 대로 갈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부장님은 어떤 것에서 그 확신을 찾으십니까? 네. 앞서 데이터 보여드렸듯이 네. 그 데이터 소모량에 들어가는데 그 데이터의 핵심은 역시 우리의 메모리 반도체가 되겠죠. 그리고 연산을 하는 엔비디아의 GPU, DPU 이런 게 핵심 칩이 되겠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 장기 성장에 대한 확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엔비디아라는 그런 기업도 과연 이익이 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죠. 네. 짚어보면서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향후 성장에 대한 스토리를 한번 유추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역시 화면 한번 잠깐 봐주시고요. 23년도 이후에 이제 엔비디아 주가의 추이입니다. 이 주가 추이고 지금 이때 당시에 23년도 정도에 그때 당시에 약 한 25불에서 30불 사이에서 출발했던 주가가 네. 약 200불 정도 왔으니까 거의 8배 정도 8배. 주가는 올라와 있겠죠. 주가는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엔비디아의 실적 흐름과 삼성전자의 실적 흐름을 한번 짚어보면 네. 영업이익이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약 한 7조 정도 수준에서 7조. 70조. 네, 죄송합니다. 네, 70조 정도 수준에서 그리고 24년도에 약 340조 정도까지 크게 성장을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25년도에는 840조, 84조 그리고 올해 26년도에 죄송합니다. 자꾸 숫자 단위가 네, 지금 헷갈리네요. 빌리언이니까, 네. 천억 불이다 보니까 네. 네, 8,400억 불.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135억 불. 네. 1,350억 불. 단위가 계속 헷갈리네요. 네. 달러로 환산이 되니까. 네, 1,350억 불. 그렇게 되면 약 이제 한 200조 정도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역시 옆에 이제 삼성전자를 한번 와볼까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6조에서 32조로 늘었다가 이익이 많이 좀 줄어드는 이익이 크게 뭐 성장은 별로 없었습니다. 25년도에도 전년도에도 그렇다 하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사상 최대 이익을 냈고요. 그리고 올해 약 240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죠. 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주가 수준이 이게 멀티플이라고 하면 주가에 대해서 이익을 나누면 그러니까 이 가격이 나오는데 약 이익 대비 약 47배를 47이라는 숫자를 곱하면 주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약 31배를 곱하면 주가 수준이 나오는데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익에서 그 아까 5천조, 6천조 정도 수준의 이익을 주가 수준을 정당화시키려면 약 31배를 곱해줘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겨우 5배밖에 안 됩니다. 약 1,400조밖에 안 되니까 1,200조, 1,400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네.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현저히 저평가될 수 있다고 하겠죠. 현저히 저평가네요. 그러면. 그냥 네. 저평가 네. 아닙니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23년도 대비해서 실적이 차이가 엔비디아가 조금 우세했다고 하면 네. 26년도 됐을 때는 지금 올해 들어서 올해 예상치 영업이익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대비 약 20%, 음. 20% 가까이 이익은 더 늘어나는데 대비해서 주가는 너무 강하게 저평가돼 있다. 그러면 일관점이면 삼성전자 아까 상승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네. 삼성전자가 이제 그 키높이를 맞춰가는 구간이다라고 했을 때 보수적으로 30배가 아니라 15배가 아니라 아예 지금 수준에서 10배 정도 수준만이라도 평가를 받으면 그게 네. 우리나라 말로 이 영업이익이긴 하지만 PER은 보통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지만 10배 정도 수준을 놓고 봐도 지금 주가에서 2배는 올라가야 되죠. 2배는 올라가죠. 그러면 20만 전자가 40만 전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 이야기가 되겠죠. 잠깐 2배라고 하면 예, 그래도 우리나라 PER 배수보다 낮아요. 오늘이 제일 싸다. 네. 그래서 지금 가격이 굳이 의미가 없어요. 아.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네. 21만 원에 사나, 그렇죠. 18만 원에 사나, 19만 전자로 사나. 잘하는 건 21만 원에 아니 3, 40만 원 갈 걸로 보면 21만 원, 25만 원에도 사는 사람이 더 좋겠죠. 그리고 내려가면 어떡해? 내려가면 더 사면 되죠. 음. 네, 그러니까 주식을 한 번에 단 투자를 집중 투자를 한다거나 레버리지를 위해서 과도한 빚을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거나 레버리지를 쓰는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 돼버립니다. 네. 우리 개인 투자자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애널리스트보다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이라는 무기가 있는데 네. 레버리지를 쓰는 순간부터는 시간이 째깍째깍 타임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내가 이겼으면 이기지만 그 시간 내에 주가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그 확률로 이 소중한 돈을 내 목숨과도 같은 이 자금을 소중한 돈을 우리가 시간에 맡겨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건 너무 마음 아픈 일이겠죠. 그래서 여유 있는 자금으로 꾸준히 주식을 사 모으는 방법, 그리고 어느 정도 투자 자산이 있다면 일정 수준은 이거 은행 예금 넣고 세금 떼면 세금 내면 1%밖에 못 가져가는 맞아요. 삼성전자 우선주만 사도 이거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심지어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네. 본주랑 괴리가 여전히 크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선주를 꽤 많이 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지금은 본주보다 네.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는 우선주를 사는 게 저 약간 지금 눈에서 좀 네. 장난 아니죠? 맞습니다. 네, 갑자기 내 눈이 더 어떡해. 커지네. 네. 말씀을 올리면 저는 제 고객님들께 우선주 투자하시라고요. 아 그래요? 네. 항상 우선주 투자하시라고. 우선주 별표예요. 그러니까 우선주. 우선주가 지금 삼성전자 주가 수준에 한 네. 90% 수준까지 온다. 그러면 다시 시프트를 하자고 말씀드릴 수는 아. 있겠지만 네. 왜 우선주를 하냐? 첫 번째, 우리 팔주식이 아닙니다. 팔주식이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왜냐? 아까 그 상승이 2년, 3년, 4년이 지나면 전체 우리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2배로 성장을 하는데 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거의 10배로 성장을 해주는데 필요한 수요가. 근데 이거를 굳이 팔아서 뭐 하겠습니까? 장기 상승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얘는 우리나라 압구정 현대 아파트처럼 우리 강남의 아파트는 우리가 없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 한번 들고 가보자 이거죠. 물론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1, 2등을 한다는 전제로 우리 글로벌 우리 네. 인류에 그 전제로는 이 주식을 팔지 않을 거다라는 전제면 이왕이면은 똑같은 우리가 주총 가서 이길 건 손들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배당을 우선 20%만큼 주식을 더 살 수 있겠죠. 똑같은 금액으로.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자금 배당 나오는 걸로 또 재투자를 한다거나 네. 우리가 뭐 소비를 한다거나 했을 때도 그 이익에 대한 게 나에게 대한 돌아오는 베니핏은 더 클 거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가 고성장을 한다. 그러면 고금리 국가가 됩니다. 뭐 개도국이나 이런 나라들 보면 네. 5% 오늘 이슈가 있었던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가 13%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 같으면은 국가가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으면 배당 수익률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가까운 나라를 따라간다 그러죠. 인구 구조도 그렇고 저성장 구조도 그렇고 가까운 나라 어디 따라가죠? 일본. 일본 따라가면 경제 성장률이 어떨까요? 마이너스거나 1, 2%. 우리나라 그렇죠. 실제 지금 1, 2% 경제 성장률 나오고 있죠. 저도 이게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자 금리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소중한데 우리나라 은행 금리가 지금은 3% 정도 가까이 나오지만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좀 더 고착화 2%대가 안정화가 되고 고착화가 되면 금리 수준은 그 이하로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성장이 되면 그 금리 수준에서 이 우리가 지금 살 때 수준의 배당인데 이익이 더 많이 늘어나면 삼성전자의 배당은 더 늘어나겠죠. 조금이라도 싸게 더 많이 주식을 확보하는 게
우리에게 더 큰 베니핏을 줄 수 있겠죠. 네, 이런 관점으로 개인적으로는 우선주가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생각은 뭐라고 네. 왜 아유, 웃어 왜 웃어? 지금 2,000원 나왔어. 2,000원. 시원 나왔어. 전 댓글 보신 줄 알았어요. 잠깐만. 도훈 씨, 뭐 오늘 뭐 저기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도훈이 한턱 못 사가지고 못 사서. 아. 지금 10시 변동성 왜 이렇게 큰 거예요? 아직 근데 묻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도 지금 오늘 지금 6천 맞아요. 이러다 보는 거 아니냐고 막 그러는데. 뭐 그럴 수 있지만 네. 여러분 우리 차분해야 됩니다. 오늘 여도훈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음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참다. 차분합시다. 나마스테. 왜냐면 우리가 뭐 5,900은 지금 다시 넘은 상황이고 지수로 봤을 때는 네. 삼전 20만 원, 하이닉스 100만 원을 찍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 선을 터치를 하면 또 뭔가 또 약간 또 파시는 분들도 나오고 그쵸. 목표가가 딱 공간이 그게 있겠죠. 설정이 돼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저희는 방향성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와 주시고요. 지금 우리 그냥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사실 네. 뭐 20만 닉스, 20만 전자, 100만 닉스 이야기하지만 네. 지수도 6,000P는 아, 어때요? 그냥 6,000피 진짜 금방 가겠다. 지나가는 어. 종착점이 아니고 지나가는 역 중에 하나. 이건 조금 다른 결이죠. 왜냐면 오늘 준비하신 지수가 것과 아니, 올라가면 같이 어. 자연스럽게.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주셨어서 네. 똑같이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그때는 네. 내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맞아요. 다들 웃지 못했어요. 맞아요. 야 이렇게까지 아. 올랐는데 이제는 조정 시작이다. 음. 막 그 패닉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그래도 거예요. 우리 앵커님 네. 두 분께서는 기회다라고 말씀 주셨던 게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근데 네. 기회인데 기회다 하고 왜 못 샀어? 나가서 왜 안 산 거야? 나가서 아유 손절할까 뭐 이렇게. 왜 안 산 건지 모르겠네. 네. 네. 그때도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수가 그때 당시에 이제 5천 얘기를 말씀을 나누고 있었고 네. 지금은 이제 5천 그래서 지수를 논하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이렇게 끌어올리면 지수를 논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다라는 네. 말씀드렸고 앞서 방금 또 잠깐 말씀 나누고 있지만 하이닉스 100만 하이닉스 네. 20만 전자 사면 되죠. 왜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지금 가격에서 2배가 올라가도 비싼 가격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일단은 생각은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가격이 크게 의미가 있나. 어쨌든 그리고 내려가면 더 살면 되는데 왜? 장기적으로 우리가 뒷바람이 불어서라도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다시 또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오고 여름이 왔을 때 더 훨씬 더 그리고 또 가을이 와서 수확을 할 때 더 큰 수확을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내려주는 게 한 2, 3년 정도 씨를 더 뿌렸다가 조금 시계열을 연 단위로 봐버려서 사계절로 연을 봐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오히려 좀 더 힘든 혹한기가 와주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부장님 네. 이렇게 승승장구하다가 네. 오르다가 이제 우리는 이거를 시계열을 더 길게 봐야 되는데 오히려 그 업황에 대해서는 더 촘촘하게 맞아요. 월 단위, 지금 일 단위로 디램 맞아요. 가격을 아, 보고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디램 가격을 최근에 또 이렇게 위에서 횡보를 한다고 이거 이제 끝이다. 꼭지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끝이면 너무 좋죠. 왜 좋다고요? 일단 아까 빠진다는 얘기는 아직 없었으니까 음.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횡보한다는 전제만 가볼까요? 앞서 그 데이터 그 차트 기억해 보시죠. 네. 그 차트 보시면은 전년 대비해서 약 20%에서 30% 데이터 소모량이 늘었어요. 늘어납니다. 네. 같은 가격이 유지되는데 총량이 20%씩 30%씩 필요해요. 어때요? 기업의 이익은 20, 30%또 늘어줘요. 그러니까 피는 맨- 같지만 양은 수가 계속 그렇죠. 올라가니까. 사실 확실한 연애 나는 남의 집 저는 이제 고객님들하고 얘기할 때 이 옆집에 누구는 더블 났어 3배 났대 뭐 바이오 회사 사가지고 돈 많이 벌었대. 근데 저도 제 주변에 뭐 10배 비상장 투자해서 난 친구들도 있는데 대표님 제가 확실하게 제가 비중실 있고 확실한 10% 20%가 더 소중합니다. 이 10% 20% 이거 4년만 지나면 10억은 20억 되고 뭐 1억은 2억 되고 100억은 200억 됩니다. 굳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라는 말씀 드리는데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유지되고 아니면 전년 대비 가격이 10%씩 떨어진다 가정을 해요. 하지만 총량은 30%씩 성장을 해주니까 20, 30%씩 그러면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 10%, 15%씩은 매년 성장을 이익은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연에 15%씩 이익이 늘어나면 주가도 그만큼 늘어난다고 전제를 봐버리면 15, 72로 나누면 거의 한 5년 정도면 더블이 납니다. 내가 1억을 넣었으면 2억을 만들어주고 10억을 넣었으면 20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가격이 좀 떨어지고 정체를 되는 게 크게
두려워할 게 아니죠. 근데 시장에서는 우리가 과거 이제 엔비디아를 보면은 네. 그 매출 증가세가 계속 맞아요. 분기 단위로 있다가 맞아. 아. 네. 그게 조금 꺾이고 그렇지, 나 마진도 그 얘기하고 그게 싶어. 줄어드니까 맞습니다. 주식은 아 이거 성장을 더 이상 맞아. 못하는 기업이구나 하면서 맞습니다. 꺾였단 말이죠. 물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드라이브로 네, 걸긴 했지만 네, 네, 네. 지금도 약간 답보 상태에 빠져 있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맞아요. 기본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맞아. 올 때는 아.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냥 적자가 아니라 이익이 꺾여도 이익의 기울기만 성장의 기울기가 꺾여도 주가는 하락할 이유를 네. 줍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화면을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앞서 가져왔던 화면을 조금 미리 가져와 볼게요. 음. 여기 이 화면을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주가가 이게 말도 안 되게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라고 이제 모두가 인정을 해줄 수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멀티플을 한번 보시죠. 세 번째. 이거는 주가가 이게 멀티플이 이익에 대한 배수인데 네. 거의 뭐 10배, 8배 그렇죠. 정도 주가가 쌉니다. 적어도 한 3배 정도에서 쌀 때, 그러니까 주가가 100이라고 했을 때 한 70 정도는 그러니까 한 30 정도 가격은 맞춰놓고 30에서 뭐 한 30에서 40 정도 가격은 맞춰놓고 그리고 나서 성장의 기울기를 논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마치 그 대만의 주가 TSMC의 10배 올라갈 때 겨우 이제 2배, 3배 올라왔는데 우리가 주가가 대만의 가권 지수가 3만 포인트 지금 와 있고 10,000포인트에서 지금 15,000포인트 와 있는데 이건 너무 걱정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논의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논의는 적정한 가격, 우리나라 PER이 10배라고 하면 10배 수준까지만 받고 나서 그때 가서 고민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저하게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니까 일정 수준까지는 가치를 받을 때까지는 우리 마음 편하게 해보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어디 있냐? 우리 연기금의 해외 주식 비중도 조절을 해주고 정부에서 이런 뒷바람을 불어주고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법 개정안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를 올리는 거는 기업이 할 일이고 적정한 가치를 받게 하기 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적정한 일단은 페어한 게임을 해야지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만 유독 전 세계 그 지정학적 이슈가 더 큰 대만보다도 우리나라가 저밸류를 받아야 될 이유가 과연 뭐가 있을지 싶어요. 인구도 많고 영토도 넓고 네. 그리고 다양한 산업도 존재하는 우리나라가 왜 대만 증시보다도 저평가를 받아야 될까? 일단 대만 증시 한 70% 수준의 가치는 받고 나서 네. 그 뒤에 이제 이익의 성장이라든지 성장을 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봅니다. 부장님, 저희가 이제 또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시간대여가지고 네.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서 네네. 고객분들이 네. 아우, 나스닥도 재미없고 미장보다는 진짜 우리 국장으로 빨리 돌아가야겠다. 네네. 라고 했을 때 어떤 답변을 요즘에 주세요? 그렇죠. 지금 국장으로 돌아갈 때 역시 방금 보여드렸던 이 화면을 한번 보셔도 되고요. 이 화면에서 이제 주가 대비해서 이익 수준을 역시나 좀 다른 자료 화면을 가져왔고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은 너무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국장에서 투자에 대해 기회가 있다. 국장이 답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전 세계의 가장 좋은 기업들하고만 동업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 기업에 대한 투자만 하신다고 놓고 봤을 때 이런 확실한 성장이 나오고 있는 이 빅테크 기업에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넣어놓고요. 애매한 산업들 빼시죠. 확실한 성장이 나오는 데다가 내 소중한 자산을 맡기시고 이 기업에 있을 때 적정한 가치를 보면 이 노란색은 이익이고 파란색은 주가의 막대입니다. 주가 막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 이익 대비해서도 너무 저평가가 돼 있죠. 그래서 이 같은 수준까지는 적어도 같은 수준까지는 보자는 게 기본적인 얘기였고 그러면 주식을 시프트를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정부에서 또 획기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통과는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좀 많이 바쁜가 봅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한 이번 달쯤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아마 다음 달 뭐 하순께나 나올 것 같은데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시고 리아 계좌. 증권사에서는 맞습니다. 리아 계좌, 국내 시장 복귀 계좌가 있어요. 이 주요 내용만 간단히 말씀 한번 드려보면 네. 이거 지금 파시면 안 됩니다. 음. 해외 주식을 팔아서 세금에 대해서 그 수익이 별로 없다. 그러면 팔아셔도 상관없지만 해외 주식은 연간 250만 원 통산해가지고 250만 원만 비과세를 드리고 넘어가는 금액은 22%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 과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을 굳이 못 팔고 있는 거 좋은 투자를 하자라는 취지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총 공제 한도는 새롭게 5천만 원까지만 이 계좌에서 매도를 할 수가 있고 네. 그 5천만 원에 대해서 이익 난 금액은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많은 주식을 옮길수록 좋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떤 주식이 대상이냐?
작년 연말에 사가지고 지금 수익이 많이 난 주식 하시면 안 돼요. 작년 12월 31일까지 들고 있었던 주식을 새롭게 RIA 계좌, 우리 국내 시장 복귀 계좌에다가 주식을 입고를 시키고 시행이 되었을 때 입고를 시키고 그 계좌 안에서 매도를 하고 매도하는 시점이 이번 1분기가 되면 일단 아니긴 하지만 100% 소득공제가 되고요. 2분기 하게 되면 80%, 하반기 하게 되면 50% 이익에 대해서 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투자 요건은 이 계좌에 입고하는 시점부터 1년간 그 계좌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국내 주식이 살 주식이 없다. 안 사도 돼요. 그냥 이 계좌에만 넣어두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예수금으로 들고 계셔. 아니 너무 비싸서 난 못 사겠어. 어. 하이닉스 삼성전자 조정 올 것 같아 못 사겠어. 그럼 네. 현금 들고 계셨다가 천천히 보시고 집행하셔도 되고요. 이 계좌 안에만 넣어두시면 되세요. 궁금증. 예수금. 네, 말씀 주십시오. 만약에 뭐 테슬라를 엄청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네. 뭐 요즘에 주가 좋은 게 그나마 뭐 알파벳이 버티고 있으니까 네. 알파벳 주식을 나 이왕에 리아 계좌 있으니까 저 네. 5천만 원 내에서 좀 팔아야겠다 해가지고 복귀를 하셨습니다. 네, 근데 사람 마음이 알파벳 또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또 사고 싶으면 네, 들어왔던 거랑 다시 사는 거 뭐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문제가 됩니다. 되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돼. 국내 주식과 관련된 주식을 사시거나 네. 국내 주식형 펀드를 사시거나 아니면 국내 예수금액 현금으로 두시거나만 되지 해외 주식을 다시 사면 그리고 해외 펀드를 투자를 하면 네. 해외 그러니까 주식 해외 ETF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해외 ETF는 안 되고 국내 관련된 자산만 됩니다. 그래야만 세제 네. 혜택. 그러면 맞습니다. 리아 계좌를 말고는 다른 타 계좌에서의 해외 매매는 주식 투자는 뭐 상관이 없는 겁니까? 네, 그래서 다른 오. 주식들 가지고 시프트를 상계가 하고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해외 주식에서 해외 주식 비중에 대해서 일단 5천만 원 넘겼잖아요. 네. 네. 그건 상관이 없고 어. 이제 다른 이제 세칙이 나올 거예요. 세칙이 나온 건 이렇게 제도가 시행될 때 그렇죠.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만드는 그건 좀 건데 확인해 봐야겠네요. 왜냐하면 그렇죠. 내가 다른 주식 국내 주식 계좌 해외 주식 일로 넘기고 다른 국내 주식 계좌에 있었던 거 팔아가지고 해외 주식 산다 이러면은 그냥 돌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세칙들이 나오긴 할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의 디테일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국회에서 다른 법들도 많이 있어서 많이 바쁘셔서 진행을 못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네. 모 계좌 동의를 구한 모 계좌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실제 계좌예요? 예, 실제 계좌인데 아니, 수익률이 실제 왜 계좌의 이렇게 좋아요? 잔고인데 예, 수익률이 이렇게 있는데 아, 저거 투자하셨구나. CSOP 2배짜리 ETF. 네,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네. 원래 레버리지 잘 안 쓰는 사람인데 네. 어떤 사연이 어떤 있었냐면 사연이요? 증권사에 있어서 증권사에 있으면 국내 주식 계좌에 한도가 있어요. 네. 국내 주식 못 사다 보니까 아. 그래서 해외로 돌려가지고 어쩔 돌려서. 수 없이. 지금 네. 저게 어디에 상장돼 있는 거예요? 홍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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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돼 상장돼 있는 있는 거예요. 2배짜리.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00짜리라고 해서. 네, 유명해요. 레버리지 이거 12월 달에 샀다고 합니다. 아, 네. 많이 사셨네. 어쨌든 그리고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어떤 주식을 먼저 두 종목을 찍으려면 어떤 주식을 해야 될까요? 수익률 많은 거 해야죠. 그렇죠. 해외 주식 그러면 중에. 이제 테슬라. 테슬라보다도 알파벳. 구글이 더 많죠. 어이구. 수익률로 하죠. 수익이 무슨 500%예요? 5천만 원 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제일 어이구. 밑에 B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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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아니, 이 사람 730%나 뭐야?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주식들 수익이 많이 와. 나 있는 주식들을 예. 이익 실현을 해가지고 음. 그래서 여기에서 해야 왜냐하면 원금에 대해서 5천만 원 비중 내에서 수익이 많이 나는 비중이 절세가 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게 이분 두 너무 기업을 하시는 좋네요. 것 같습니다. 알파벳이랑 비아디를 합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조금 넘지만. 그렇죠. 와, 이분 야. 그리고 이분 잠깐 선수네. 옮겼다가 다른 쪽으로 옮겨가면 되겠죠. 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분이 아. 뭐 친구분이십니까? 아니면 뭐 업계 분이십니까? 모 부장님입니다. 아, 모 그래요? 부장님? 모 부장님. 저 이분께 제 모든 걸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예, 어쨌든 오늘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기업이 모두 지금 거의 최고가 돌파하면서 네. 삼성전자가 지금 장중 최고가가 19만 7,4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장중 최고가가 99만 8천 원까지 지금 치솟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또 부장님과 요 얘기를 진짜 다들 불안하기도 하고 팔아야 되나 혹은 지금 사도 되나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네. 하시는데 네. 오늘 방송을 보면서 좀 명쾌하게 답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진짜 이번 불장에 들어오신 특히나 우리가 이제 주린이라고 표현을 네. 저도 아직도 주린이지만 그런 분들은 사실
뉴스와 소문에 엄청나게 흔들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방송 저는 저희 어머니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얘기 많잖아요. 네. 원래 주식 정말 관심 없었던 뭐 아, 옆집 맞아, 순년마다 맞아, 주식한다고 맞아. 그러면 어. 그게 고점이다. 네. 혹은 뉴스에서 첫 지표- 번째 뉴스가 오늘 맞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라는 뉴스가 그때 나오면 나가야 그렇죠. 돼. 그게 최고치다. 최근 아. 뭐 증권사의 실적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최고 여러 가지 그런 맞습니다. 내용들이 네. 있는데 과거와는 지금이 또 달라서 그런 네. 시그널이 시장의 고점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좀 하긴 하던데. 네, 맞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을 음. 고객님들한테 많이 듣는데 네.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샀던 투자자보다 음. 판 사람은 더 많습니다. 예전에 그게 동학농민운동 수익이- 기억나시죠? 그렇죠. 동학개미운동. 동학개미운동 네. 기억나시죠? 그때 당시에 그 삼성전자 10만전자 얘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왔습니까? 맞아요. 그분들 다 팔고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10만 원 그리고 내고 화가 나서 못 되니까. 다라고 해서도 죄송하지만 일정 많은 투자자분들이 팔고 나가셨어요. 왜냐하면 가격만 보니까. 맞아요. 근데 이 이익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쉽게 많이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음. 수많은 전문가들한테 저는 너무 많이 배웠지만 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라도 여기라서 와서 이 기회를 빌어서 여러분 투자자분들께 내려가도 괜찮습니다라는 네. 말씀, 내려가도 더 사시면 됩니다라는 네. 말씀. 네, 우리나라 엔비디아나 TSMC나 이런 빅테크 기업과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업이 맞습니다라는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부장님 자주 좀 뵙죠. 근데 한 달에 너무 한 지겨울 번은 거예요. 못 너무 재밌다. 다음 달에 나오시면은 네. 또 그때는 또 시장 상황이 네. 지금 우리가 우울할 수 있어요. 예, 손을 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반대로 또 출렁일 수도 있으니까 출렁이면 제가 뭐라고 예, 할까요? 손 잡아주시겠죠. 아, 여러분 예. 싸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시겠죠? 정확하십니다. 예. 다음 달에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네. NH투자증권 강남금융센터 김종문 PB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자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5,915포인트 선 지나고 있고요. 네. 코스닥도 이해 못지않게 1% 음. 넘는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지금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2차 전지와 또 바이오 종목들의 힘이 괜찮고요. 네. 또 로봇주의 강세도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들. 지금 현대모백스가 13%대 급등, 그렇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피만 봐도 여러분들 올라가는 것보다 떨어지는 종목이 지금 훨씬 훨씬 더 많아요. 많거든요. 맞아요. 이런 날 또 옥석가리기 잘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왜냐면 아까도 힌트가 나왔는데 네. 얘들아 6천 가는데 증권주 오늘 떨어지면 이거 어, 힌트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오늘 증권주가 사실 성적이 가장 안 좋긴 하는데 음.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겠지만 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긍정회로도 돌리시고 여러분들의 작전을 펼치시는 거 전 너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달리는 만에 올라타는 반도체주 상승할 때 이게 가장 싼 가격이다라고 사는 것도 좋지만 이 시장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이 조정 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도 현명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도훈 씨, 우리 네. 스튜디오에 라면 냄새가 풀풀 나는 거 보니까 점심시간이다. 이제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식장 바라보시면서 컵라면 드시는 분들도 계실 네. 텐데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